12까지는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그러면은 이제 본격적으로 종자 소독을 해서 파종하고 재배하는 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 우리가 이제 재배 자체가 친환경 인증이기 때문에 약재 소독은 불가합니다. 이제 살균제를 활용한 약재 소독은 불가하기 때문에 친환경적인 소독 방법을 쓰게 되는데요. 이 종자 소독을 해야 되는 이유는 여러분들도 잘 아실 거예요. 우리가 뭐 깐부기병이나 줄무늬병, 이상마름병, 뭐 붉은 곰팡이병이라든지 이런 종자 전염성 병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제 종자 소독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종자 소독하는 방법의 이제 첫 번째를 한번 보게 되면 냉소온탕 침법입니다. 예전에 이제 사용을 했던 방법인데 약간 좀 번거로운 것들이 있어요. 10도씨의 냉수에서 6시간을 담궜다가 다시 47에서 48도씨의 온탕에 1, 2분간, 그런 다음에 52도씨 온탕에 5분간 침지를 해서 냉탕에 식혀가지고 쓰는 이런 상황이 되는데요. 상당히 번거로운 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다음 방법을 보시게 되면 냉수가 빠진 이제 온탕침법이 되겠습니다. 냉수 온탕침법은 뭐 단계가 상당히 여러 가지이기 때문에 약간 번거로운 점들이 있는데, 이 온탕침법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간단해요. 대신에 이제 온도를 조금 더 정확히 맞춰 주셔야 되는 그런 것은 있습니다. 왜냐면은 시간이 길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소독하는 침지 기간이 상당히 깁니다. 그러다 보니까 온도가 너무 떨어지거나 올라가게 되면 이제 종자에 문제가 생긴다든지 아니면 소독 효과가 떨어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온탕침법을 하실 때는 가능하면 이렇게 이제 온탕 소독기를 이용을 하시는 게 유리하다고 이제 보실 수가 있는데, 온탕 소독기 같은 경우에는 온도를 자동으로 맞춰주기 때문에 설정만 42도씨로 해놓는다 그러면 문제가 안 생기겠죠. 그래서 이 망자루에다가 우리가 이제 보리 종자를 콤바인 망자루 같으면 보통 이제 보리 종자 한 포 정도를 집어넣어서 이렇게 이제 10시간 정도 온탕 침법으로 소독을 해주시게 되면 그런 종자 전염성 병들을 방제를 하실 수가 있으십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에 덧붙여서 보조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친환경 자재들이 있습니다. 온탕 침법 자체는 우리가 이제 본소독이 되는 거고요. 이거는 이제 친환경 자재를 덧붙여서 하는 거는 보조적으로 조금 더 도움을 주기 위해서 한다고 생각하시면 되니까, 이것만 가지고 이제 소독을 하시는 거는 안 되시고 반드시 온탕 침법을 하신 후에 추가적인 방법으로 사용을 하시면 소독 효과를 조금 더 높일 수가 있다. 그래서 이제 목초액이나 키토산, 그 외에도 아미노산서부터 유산균서부터, 그리고 이제 종자 소독용 약재로 나오는 친환경 자재들이 꽤 나와 있는 것들이 여러 가지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추가적으로 사용을 하신다면 효과를 조금 더 높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이렇게 이제 소독이 된 종자를 가지고 이제 파종을 하게 되는데, 파종 적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제 경기도는 대한민국으로 봤을 때 이제 북부 쪽에 들어가게 되잖아요. 그 중에서도 이제 양평, 가평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추운 쪽에 들어가고, 그 외에 이 경기도권역은 이제 그래도 1월 최저 기온이 마이너스 8도씨 안쪽으로 들어와 주는 그런 상황이 되는데, 조금 추운 지역, 양평, 가평 같은 경우는 파종 적기가 평야지 기준으로 봤을 때 10월 상순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김포, 평택을 비롯한 그 외 지역 같은 경우에는 10월 중순경, 이때가 이제 파종 적기가 되는데요. 그거는 이제 평야지냐 중간지냐에 따라서 약간씩 또 차이도 질 수 있고, 해에 따라서 어떤 해에는 상당히 따뜻한 해도 있고 그렇게 되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조금 더 늦더라도 문제가 안 생기는 해도 있을 수 있고, 그거는 각 지역별로 내
포장이 어느 정도 추운지를 판단을 하셔가지고 조절을 하시면 되는데, 절기상으로 친다 그러면 24절기가 있잖아요. 그 절기상으로 친다 그러면 요 시기가 할로에 들어갑니다. 할로라는 절기 내외가 우리 경기도 지역의 보리 파종 적기라고 보시면 되는데, 요즘 추세로 본다고 그러면 겨울이 조금 따뜻한 편이어 가지고 이 파종 적기보다 조금 더 뒤에 뿌리셔도 뭐 큰 문제 없이 월동이 되기는 합니다. 되기는 하지만 그래도 안전하게 하시려고 그러면 요 때쯤에는 파종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요 시기를 결정짓는 가장 큰 요인 중에 하나가 우리가 이제 월동 직전에 입수를 가지고 따지게 되는데요. 그 입수가 본잎이 한 5에서 6매 나왔을 때가 월동률이 가장 좋거든요. 그 시기가 이제 요 때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 파종 적기보다 우리가 이제 일찍 뿌렸을 때랑 늦게 뿌렸을 때, 이때의 불리한 점들을 보면, 일찍 뿌렸을 때는 역시나 어린 이삭이 생겨가지고 너무 이제 많이 자라다 보니까 이삭이 생겨서 얼어 죽기 쉬운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늦게 뿌리게 되면 우리가 이제 3, 4매까지를 벼의 이유기로 보게 되는데, 그때에 해당되기 때문에 잘못하면 이제 얼어 죽을 가능성이 높다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사진상으로 봤을 때 이 사진 같은 경우는 너무 파종이 일찍 돼서 우짜란 걸 보실 수가 있잖아요. 이 파성에 따라서는 춘파형 품종들 같은 경우에 이때 벌써 유수분화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잘못하면 얼어 죽겠죠. 그리고 이 사진 같은 경우는 너무 파종이 늦다 보니까 본잎이 채 한두 매밖에 이제 나오지 않은 그런 상태가 되는데, 이 시기가 이제 이유기가 되는 거죠. 이러면 추위 견딜성이 상당히 떨어지니까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거는 본잎이 한 5매 내지 6매 나왔을 때 요 정도에서 월동에 들어가는 게 가장 좋다고 보실 수가 있으십니다. 파종량을 보시게 되면 적정 파종량은 우리가 이제 15에서 20kg 정도가 되는데, 요거는 파종 방법에 따라서 약간씩 차이는 있습니다. 근데 이제 보통 줄뿌림 같은 경우가 약 한 15kg 정도 들어가고요. 우리가 이제 주로 사용하는 흩어뿌림, 또 유리 강산파가 되겠죠.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약 한 20kg, 300평당 한 포 정도가 된다고 보시면 맞습니다. 대신에 이제 너무 파종이 늦어지거나 아니면 우리가 이제 파종을 한 후에 로터리로 그 토양이랑 종자를 섞어주는 작업을 할 때 깊이가 너무 깊어지게 되면 조금 더 파종량을 늘려서 해주셔야지만 제수량을 확보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드니까요. 그거는 감안하셔가지고 양을 조절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파종 깊이 보실게요. 파종 깊이 같은 경우에는 가장 알맞은 파종 깊이는 약 한 3에서 5cm 정도가 되겠는데요. 3에서 5cm 정도 묻혔을 때는 가지가 버는 거나 아니면 뿌리의 발달이 괜찮은데, 그 이상 깊어지게 되면 여기서 이제 종자에서부터 올라오는 데에 중경이라는 것이 발생이 되고, 거기서부터 다시 생육을 하기 때문에 상당히 뿌리 뻗음이나 분열이 더뎌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깊게 파종이 안 되게끔 주의를 해 주시는데요. 여기서 그림상으로도 보이시겠지만 이게 이제 2cm, 5cm, 8cm, 10cm입니다. 벌써 이제 분월 차이나 뿌리 차이를 보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적어도 5cm 이상으로는 안 묻히는 게 유리하다 보실 수 있고, 그 파종 깊이에 따른 월동률을 보게 되면요, 뭐 3cm에서 5cm 우리가 이제 그 복토를 하라고 그랬는데, 그때는 뭐 크게 문제가 안 생기고 그 외에서는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이렇게 보실 수 있으십니다.
파종 방법 살펴보겠습니다. 파종 방법은 우리가 이제 주로 사용하는 게 전면 전층파가 되겠습니다. 전체에 다 뿌려서 트랙터나 경운기를 이용해 가지고 살짝 로터리를 치는 거죠. 로터리 작업을 해줌으로써 복토를 대신하게 되는 이런 전면 전층파가 있을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로터리 작업 외에 그냥 본 바닥에다가 종자를 뿌려놓고 이래 보리 전용 배토기로 배수로를 파가면서 그 흙을 이용을 해서 이제 복토를 하는 이런 휴릭 강산파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전용 파종기가 있어야 되지만 이런 줄뿌림 파종도 방법이 있을 수 있겠죠. 근데 보리 생육이나 수량 품질 쪽에서 본다 그러면은 아무래도 이제 줄뿌림 파종이 뭐 시비서부터 복토 진압, 배수로 설치까지 일괄 작업이 가능하기 때문에 상당히 유리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다면 줄뿌리 파종을 이제 권장을 드리는데, 다만 이제 단점이 이 파종기가 추가적으로 이제 구비가 돼 있어야 된다는 게 이제 단점이 되겠습니다. 파종까지 그렇게 마치고 나면 우리가 이제 재배 관리를 해야 되는데요. 월동 전에 하셔야 될 거는 배수로 정비, 그 다음에 보리 밝기. 보리 재배에 있어서 제가 항상 강조를 드리지만 재배 관리의 생명은 이제 보리 밝기, 진압이다, 이렇게 계속 강조를 드리는데, 이 배수로 정비하고 보리 밝기, 진압을 반드시 해주시는 게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이 보리 밝기 같은 경우가 꼭 필요한 이유를 보면은요, 우리가 이제 보리가 월동을 하면서 이 가뭄 피해나 서리, 동해 피해 같은 거를 보리 밝기를 통해서 이제 예방을 시켜줄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밟아줌으로써 이제 초기 생육도 촉진할 수 있는 그런 효과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면, 진압은 내한성을 증대를 시키고, 서리빨이 쓰는 거를 눌러줌으로써 이제 맥체를 토양에 고정을 시켜서 월동을 조장을 해줍니다. 그리고 밟아주는 것만으로도 우리가 이제 내건성을 증대를 시킬 수가 있고, 한 발의 피해를 경감을 시켜줄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분할 조장, 출수의 균일화를 우리가 시켜줄 수가 있는데, 이 말은 곧 이제 이삭수를 많게 하고 이삭 패는 것도 고르게 해줄 수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거든요. 이 밟아주는 거 하나만으로도. 그리고 또 한 가지, 이 땅을 다져줌으로써 이제 우리가 이제 도복이라든지 이제 풍식을 조금 더 경감시켜주는 그런 부수적인 효과도 누릴 수가 있겠죠. 다만 이 진압을 하실 때 주의하셔야 될 거는, 토양이 질게 되면 이 진압의 효과가 떨어집니다. 그래서 질지 않을 때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보리의 키가 커지는 시기, 절간 신장이 시작된 이후에는 밟아주시게 되면 잘못하면 이제 보리대가 꺾어지는, 도복이 되는 그런 게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절간 신장이 시작된 다음에는 하지 마셔라. 그리고 생육이 너무 떨어질 때, 너무 불량할 때도 이 진압을 하게 되면 이제 그 생육이 상당히 저조해 버릴 수가 있습니다. 억제를 시키기 때문에. 그래서 그때도 그런 상황을 제외하고는 가능하면 이제 진압을 해 주셔야, 특히나 월동하는 데 있어서는 진압만 한 게 없거든요. 그래서 진압은 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진을 보시게 되면 파종 자체도 좀 늦었고, 진압 자체도 이제 실시를 안 하신 그런 포장이 되겠는데, 그러면 서리빨이 서서 들뜨기도 하고, 그 다음에 겨울에 계속적으로 뭐 눈도 안 오고 뭐 이렇게 하다 보면은 이제 건조 피해도 입을 수 있고, 그리고 춥다 보면 한해 피해도 입을 수가 있겠죠.
이렇게 돼서 애써 뿌려놓은 보리들이 이제 다 말라 죽거나 동해를 입어서 죽게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단적인 사진을 이렇게 보여드리게 되면, 요 사진상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우리가 트랙터가 그래도 밟았던 자리, 다져졌던 자리 같은 경우는 이게 이제 봄에 찍은 사진인데요. 여기 살아있는 것들을 보실 수가 있고, 거기 이제 발자국에 따라서 이렇게 살아있는 거 보이시죠? 그리고 밟히지 않은 곳들, 거기는 벌써 다 이렇게 이제 피해를 입은 걸 보실 수가 있으실 텐데, 단적인 사진입니다. 이게 진압의 효과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진압을 한 거랑 안 한 거랑 차이가 이렇게 상당히 크게 나오는 거를 반드시 기억을 해주시고 꼭 진압해 주실 거를 당부를 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진압기의 종류는 뭐 이렇게 트랙터 견인형도 있고 관리기 부착형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거는 상황에 따라서 되시는 대로 선택을 하셔서 사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웃거름인데요. 우리가 보리 같은 경우는 밑거름으로 질소비료 같은 경우에 50%를 주고 나머지 이제 웃거름으로 50%를 준다고 얘기를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이제 웃거름을 언제 주냐면 우리가 이제 보리가 월동을 하고 나서 다시 생육이 재생될 때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10일 안쪽으로 이제 주시는 게 가장 효과가 좋은데, 생육 재생기의 판단은 다시 생육이 되느냐 안 되느냐를 눈으로 확인을 하시려고 그러면 이 사진에서 보이시는 것처럼 새뿌리가 내린다거나 아니면 새 잎이 나와서 자라게 되면 그거는 다시 생육이 재생되고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실 수가 있으십니다. 그래서 이제 주는 방법을 보면은요, 우리가 생육 재생기가 보통 우리 경기도권에 평균적으로 봤을 때 이제 2월 중하순 이후가 되는데요. 해에 따라서 요건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봄이 상당히 추울 경우에는 3월로 넘어가기도 하고 뭐 이렇게 되는데, 하여튼 평균적으로 보면 2월 중하순 이후가 되는데, 주는 양으로 본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요소로 쳤을 때 화학비료로 한다 그러면 약 한 10kg 내외가 될 거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유기질 비료로 준다 그러면 한 5포 내외가 되게 됩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주의하셔야 되실 거는, 유기질 비료 같은 경우는 화학 비료만큼 속효성이 아닙니다. 이제 미숙 유기물이기 때문에 걔가 부숙이 돼서 비효가 나오려고 그러면 시간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그 기간을 우리가 보통 한 2주 내지 보름으로 보게 되는데, 적어도 이 화학비료 주는 것보다는 적어도 2주 이상 빨리 시용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아무리 늦어도 유기질 비료로 준다 그러면 2월 초순에는 이미 보리밭에 들어가 줘야 이 효과를 기대를 할 수가 있습니다. 뭐 주시는 방법은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요. 이렇게 동력 살포기를 이용해 가지고 위에서 고루 뿌려 주시는 방법도 있고, 이제 면적이 클 경우에는 이렇게 트랙터 부착형 비료 살포기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특히나 이제 화학 비료 같은 경우는 이걸로 이제 주시는 게 유리하지만 유기질 유박 비료나 이런 거를 사용하신다 그러면 이렇게 주시기는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트랙터 부착형 비료 살포기를 사용하시는 게 유리하다고 이제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 보리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수인기가 되겠죠. 이삭이 배는 시기. 그러니까 이삭이 생기는 시기서부터 해가지고 이삭이 출수되기 이전 그 수인 기간에 이 붕소를 연면 시비를 하게 되면 상당히 임실률이 높아지는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는 작물 중에 하나가 이제 보리가 되겠습니다. 특히나 밭 쪽은 그래도 붕소 성분들이 꽤 있어서 좀 차이가 적은데, 논재배 하실 때 같은 경우에는 붕소를 우리가 이삭이
생기기 시작하는 그때서부터 출수가 되기 이전에 주시게 되면 엄청나게 큰 효과를 누릴 수가 있는데요. 여기서 살펴보시면 이삭이 처음 생기기 시작하는 뱃속에서 생기기 시작하는 그때의 붕소를 시비를 해주게 되면 연면 시비로 불임률이 무처리했을 때 50%라고 친다고 그러면요, 그때 처리를 해주게 되면 약 6%까지도 떨어뜨릴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뭐 수량에서 본다 그러면 거의 뭐 3, 4배 이상 끌어올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조금 번거롭습니다. 이게 줄을 끌고 다니면서 아니면 뭐 저 살포기를 이용해 가지고 이렇게 주고 다닌다는 게 상당히 어렵기는 하지만 효과가 엄청나게 높기 때문에 가능하면 특히나 논재배에서는 붕소 연면 시비를 반드시 하셔라. 그래야 수량을 끌어올릴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주시는 방법은 연면 시비 농도로 본다고 그러면 약 0.2%에 한 마일당 붕소를 40g, 소주컵으로 한 컵 정도가 되겠죠. 40g 정도 희석을 해서 그거를 잎에 고루 묻게끔 이렇게 사용을 해 주신다 그러면 엄청나게 큰 효과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이제 또 월동 후에 포장 관리를 조금 더 살펴보면은요, 월동을 하고 난 직후에는 이렇게 보면 우리가 월동 전에 내놨던 배수로나 이런 것들도 상당히 이제 많이 무너지기도 하고 이런 것들을 보실 수가 있는데, 요 시기에 이제 해토가 되면 이 배토 작업을 실시를 해 주시게 되면 상당히 좋겠죠. 특히나 배수가 불량한 논 같은 경우는 그 효과가 엄청나게 큽니다. 그래서 습해 방지를 위해서 배토를 해 주시고, 그 배토한 흙을 보리에 얹어 주시게 되면 상당히 무효분월도 이제 억제되는 그런 효과를 누리실 수가 있으십니다. 그리고 뭐 설명드렸다시피 습해 방지를 위해서 배수로 작업, 또 물 빼주시는 작업, 특히 비 왔을 때 해주십사 하는 거. 그리고 반대로 너무 가물었을 때는 그럼 어떻게 할 것이냐. 이 가물었을 때 특히나 이제 그 등숙 기간, 이삭이 생겨서 보리가 익는 그 기간에 적정량을 관수를 해 주시게 되면 엄청나게 수량 증수 효과를 누리실 수가 있어요. 이 가물 때는 그만큼 해비침이 좋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물 조건만 충족을 시켜주게 되면 그만큼 광합성량은 증가되고 수량은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가문 해에 관수를 잘 해주시게 되면 수량은 엄청나게 증대를 시킬 수가 있다. 요거 유념해 주시고, 조금 번거로우시더라도 가물 때는 모터를 이용해서 논이나 또 보리밭에 물을 주시는 거를 해 주신다 그러면 좋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이 병해충 쪽인데요. 병해충은 우리가 이제 일단 인증 재배에서는 발생이 되고 나면 상당히 방지하기는 어려워서 가능하면 예방 위주로 가셔야 되고, 그 중에 이제 중요한 게 질소 비료를 가능하면 적게 주고, 그 다음에 너무 일찍 파종한다든지 아니면 파종량을 너무 많이 해서 과번무하게 한다든지 뭐 이런 것들만 피해 주신다 그러면 상당히 예방을 많이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뭐 요게 흰가루병, 요게 이제 다들 잘 아시는 깐부기병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본 포장에서의 깐부기병 모습이죠.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줄무늬병. 그리고 이제 최근 들어서 문제가 되고 있는 병이 이 붉은 곰팡이병입니다. 이 예전에는 없었는데 이 아랫역에만 있었던 것이 지금 현재는 우리 경기도에서도 발생이 되고 있고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요거 같은 경우를 조금 살펴보면 고온 다습한 조건, 이제 출수기
그 이삭이 팰 무렵 전후에 고온 다습한 조건이 되면 요게 이제 좀 발생이 되는 걸 보실 수가 있으십니다. 네, 요게 이제 우리 지역에서 찍은 사진이 되겠습니다. 붉은 곰팡 인병이죠. 그리고 이제 녹병도 있고 뭐 누른 모자이크병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보리 월동 후에 각종 황화되는 증상을 좀 살펴보면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가 있는데요. 그 중에 바이러스에 의한 것도 있고 스페이에 의한 것, 또 한해 뭐 건조해라든지 아니면 동해에 의한 것도 있고, 또 이제 비료기가 모자라서 그런 경우도 생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 이유는 바이러스에 감염됐을 때도 이제 황화가 나오긴 하는데요. 생리적인 장애하고는 바이러스하고는 조금 다르죠. 대신에 바이러스는 생리장애 같은 경우는 그 조건을 맞춰주게 되면 다시 회복이 되거나 그렇게 될 수 있는데, 바이러스 같은 경우는 조금 어렵습니다. 일단 감염이 되게 되면 치료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바이러스는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감염이 되기 전에 감염이 안 되도록 우리가 이제 이 바이러스를 옮기는 것들이 진딧물이라든지 애멸구나 이런 멸구류가 되겠는데요. 이런 것들을 얼마나 방제를 잘 해주느냐에 따라서 바이러스 감염을 얼마나 떨어뜨려 줄 수 있느냐, 여기에 달려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하여튼 만약에 우리 보리밭에 진딧물이라든지 멸구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다고 그러면 뭐 친환경 자재를 이용해서라도 꼭 방제를 해주셔야 이 바이러스 감염을 막으실 수 있으십니다. 그리고 이제 멸각나방, 해충에서 본다 그러면 이 멸각나방 피해가 가장 크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 멸각나방은 비례해충입니다. 중국에서부터 이제 날아오는 그런 해충이 되겠는데, 어떤 해에는 날아오기도 하고 어떤 해에는 뭐 전혀 발생이 안 되는 해도 있고 뭐 그렇기는 합니다만, 일단 발생이 되게 되면 엄청나게 피해가 큰, 뭐 전혀 수확이 안 되는 경우도 생길 수가 있으니까 항상 보리밭을 살펴보시고, 특히 멸각나방이 발생이 됐을 때는 이 멸각나방은 노숙류충까지 이렇게 이제 커지게 되면 농약으로도 방제가 잘 안 되는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초기에 일찍 발견을 해서 1, 2령충일 때, 아주 어릴 때 빨리 친환경 자재나 아니면 이 나방 종류 같은 경우는 생물농약도 등록이 되어 있는 것들이 꽤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이용해서 초기에 빨리 잡아주지 않으면 엄청나게 문제가 생길 수 있다. 꼭 기억을 해두시고, 멸각나방은 포장 예찰을 해주시는 게 그만큼 중요하겠죠. 어릴 때 빨리 잡으려고 그러면. 그래서 중간중간 보셔야 된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입니다. 수확하고 이제 건조 저장인데요. 적기 수확은 우리가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이삭이 팬 후에 35일 내지 뭐 45일, 뭐 품종에 따라서 기상에 따라서 약간 차이는 있지만 약 한 40일 전후가 되면 이제 수확을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수확 시기 같은 경우에 산물벼로 수매할 때 가능하면 보리가 산물보리 상태에서 수분이 그래도 20% 이하로 떨어졌을 때 수확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 이제 건조를 본다 그러면요, 우린 벼하고 비슷해요. 벼하고 비슷해서 건조기 온도는 45도씨 전후로 해가지고 이제 말려주시면 될 거고, 그리고 이제 이 건조 온도를 계산하는 거를 조금 설명을 드리면요, 우리가 이 수분 함량을 1% 낮추는데 약 한 45도씨 전후에서 1% 낮추는데 약 한 1시간 정도 걸립니다. 그래서 만약에 수확했을 때 그 보리 수분이 25%라면 우리가 이제 목표 수분 13%로 봤을 때 차이가 약 한 12% 정도 되겠죠. 그러면 1% 낮추는데 1시간
정도씩 걸린다고 그랬으니까 12시간 정도 말리시게 되면 우리가 목표 수분까지 건조를 하실 수가 있으십니다. 이거는 보리가 건조기에 들어가는 양이나 이 건조 온도에 따라서 약간씩 차이는 날 수 있기 때문에 수분 측정기로 중간중간 체크를 해 주시되 하여튼 뭐 요 정도 건조 시간 계산을 할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저장인데요. 우리가 보통은 뭐 학교 급식용으로 대부분 수매를 하기 때문에 뭐 저장하실 일은 그렇게 없지만, 뭐 만약에 저장을 하신다 그러면 저온 상태에서 습도가 너무 이제 높아도 안 되고 낮도 안 되는 약 한 75도 이하 정도만 된다 그러면 크게 문제가 안 생기거든요. 그래서 요 온도에서 저장을 해주시면 지속적으로 신선한 보리를 이렇게 드실 수 있는 그런 조건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제가 이제 오늘 그 친환경 보리 재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올 한 해 뭐 코로나 때문에 상당히 고생을 하셨을 텐데 항상 건강하시고요. 내년에도 우리가 이 사진에서 보는 것처럼 풍년농사 되셔가지고 여러분들이 항상 행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다음에 뵐 때까지 잘 계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